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이번 시간은 스포츠 교육학 세 번째 장입니다. 자, 이 장 자체가 분량이 많기 때문에 교재에서는 장이 쭉 연결되지만 이제 강의는 여러분들에게 그 어떤 맥락에 맞춰서 딱딱 끊어서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지루하지 않게 학습을 하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화이팅! 자, 앞선 학교 체육에 관련된 법령들의 그 다음으로 생활체육에 대한 관련된 법령, 즉 국민체육진흥법을 주로 가지고 이번 강의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국민체육진흥법도 상당히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지금까지 2015년부터 최근까지 기출된 어떤 그 정책, 법령만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그래서 국민체육진흥법의 주요 내용, 즉 목적을 한번 살펴보면 이 법은 바로 국민체육을 진흥하기 위해서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그리고 체육활동의 연대감 이런 것들을 높이고 그리고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국민의 행복, 자긍심을 높여서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을 이바지하는 목적을 가지고 바로 국민체육진흥법이 탄생됐습니다. 자, 그래서 쭉 내용들을 살펴보면 쭉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스포츠유사 국가자격증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한번 살펴보면 체육이란 운동, 경기, 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해서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기 위한 레저를 활용하기 위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자, 전문 체육은 뭐예요? 바로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 경기의 활동을 이야기하고요. 다음은 생활체육은 뭐예요? 바로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해서 행하는 지극히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합니다. 그리고 선수란 무엇이냐? 경기단체의 선수로 등록된 바로 선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국가대표 선수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국제경기대회 이런 것들에 우리나라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해서 선발, 확정한 사람을 바로 국가대표 선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학교란 이런 법령들에 의해서 말하는 학교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체육 지도자란 딱 명시를 하고 있죠. 제가 합격 전략에서도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학교, 직장, 지역사회 그리고 학교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말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 스포츠 지도사, 바로 생활, 전문 이런 게 되겠죠. 그리고 다음은 건강운동관리사, 운동 처방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장애인 스포츠사는 장애우들 지도하는 지도자, 그리고 유소년 스포츠 지도사는 유아체육, 그리고 노인 스포츠사는 노인체육 이렇게 각각이 이제는 우리나라도 체계를 갖추어서 2015년부터 이렇게 육성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체육 동호인 조직이란 말이 나와요. 이 법령에서. 그래서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이야기합니다. 운동 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합니다. 그리고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내용들은 쭉 이제 나옵니다. 다음은 제 10조를 한번 보면 직장 체육의 진흥이 나와요. 그래서 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직장에서는 이제 체육 활동을 의무로 해야 된다라고 명시를 법에서 하고 있는데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의 체육 진흥을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되고요. 직장의 장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체육 동호인 조직과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바로 직장인들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대통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직장인의 체력과 증진 이런 것들을 지도 육성할 수 있는 바로 체육 지도자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두어야 한다라고 명시를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련한 법률에 따라서 공공기관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통 기관이라고 하죠. 공공기관이라고도 하고 이런 것들은 한 종목 이상의 운동 경기부를 설치 운영하고 체육지도자를 또 두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이런 스포츠 지도사 자격을 따는 겁니다. 그래서
제2항부터 4항까지 규정에 따라서 직장 체육에 관한 업무는 시장, 군수, 구청장 이런 사람들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된다라고 또 법령에 나와 있어요. 자, 체육 지도자 양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국가는 체육 진흥, 국민의 어떤 체육 증진을 위해서는 체육 지도자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필요한 어떤 시책들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나오는데요. 바로 문화체육관광부, 여러분들이 취득하는 스포츠 지도사는 이제 자격증을 딱 받아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딱 찍혀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문체부 장관의 대통령은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체육지도자 자격시험 검정, 여러분들 이제 알고 계시겠죠? 합격하고 연수과정 이수한 사람. 그래서 이런 문체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만 학교 체육 교사 그리고 운동 선수 이런 것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서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을 일부 면제할 수 있다. 그래서 일반인의 경우는 이 절차를 따라야 되는데 내가 국가대표 선수 출신이다 몇 년 이상 뭐 이런 사람들은 이런 부분의 일부 면제 조항을 받는다라는 게 법적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수과정에는 또 스포츠 윤리 교육 과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은 또 마찬가지로 굉장히 최근에 또 신설됐는데 살펴보면 성폭력, 폭력 예방교육, 그리고 스포츠 비리, 그리고 체육계 인권 침해 방지들을 위한 예방교육, 그리고 도핑 방지 교육, 그리고 기타 그 밖의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문체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 어떤 내용들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계속 볼게요. 자, 그래서 이런 체육지도자의 종류, 등급, 검정, 자격 부여 등에 필요한 사항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서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체육시설 설치 등에 관련된 법률을 살펴볼 텐데요. 지금 나오는 것들은 중간중간 있는 내용들은 잘라서 나오는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기출됐던 법령만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더 한번 살펴보면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적정하게 확보하고 이용한 그런 필요한 시책, 그리고 정책 등이 마련돼야 된다라는 것이 이 법령에 실려 있는 게 핵심인데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설치,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고 장애인의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인 체육활동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을 적정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고 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리고 직장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종업원의 바로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설치, 운영을 하고 학교의 체육시설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바로 지역 주민에게 개방, 이용해야 된다. 그래서 학교 운동장 보면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아무 때나 막 들어가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개방된 시간대에는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민간의 체육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1항부터 5항까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자, 그래서 체육 행사 개최하고 그다음에 안전관리 조치가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간단한 내용들인가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것도 나온 것인데 스포츠 윤리센터의 설립이 나와요. 이제 뭐 여러분들 이제 좀 스포츠에 관련된 것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최근에 이렇게 스포츠 윤리센터라는 것이 이제 공공기관으로서 이제 설립이 됐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스포츠 윤리센터를 설립한다. 그래서 설립을 했죠. 그래서 스포츠 윤리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그래서 각 호에 사업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첫 번째 뭐예요? 바로 체육계의 인권 침해 그리고 스포츠 비리 이런 것들에 대한 신고와 접수와 조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죠. 그래서 선수에 대한 체육 지도자 등의 성폭력, 폭력에 대한 관한 사항 그리고 승부 조작, 그리고 편파 판정, 불공정에 대한 사항, 그리고 체육 관련 대학 입시 비리 이런 권고 사항들, 문제점들, 그리고 체육단체, 경기단체, 그리고 그 임직원의 횡령, 배임, 뇌물수수
이런 것들에 따른 어떤 보조금 이런 것들이 잘 사용되고 있는지, 이런 용도 외에 사용 금지 위반에 대한 사항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본다는 것이고요. 그 밖에 체육계의 인권 침해, 스포츠 비리에 해당한다라고 인정되는 사항들 또 살펴볼 수 있는 것이고, 신고자의 피해, 어떤 대한 치료, 상담, 법률 지원, 그리고 임시보호 등을 또 연계할 수 있다. 그리고 긴급보호가 필요한 신고자나 피해자를 위한 임시보호시설을 또 운영할 수가 있고요. 체육계의 현장에서 인권 침해, 조사, 조치 상황들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인권감시관 제도를 또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스포츠 비리, 체육계 인권 침해에 대한 실태조사 및 예방에 관한 연구를 또 수행할 수 있고요. 스포츠 비리, 그리고 체육계의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을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체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또 펼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은 스포츠 윤리센터의 기능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스포츠 선진국이고, 스포츠는 이제 복지 차원에서 단순하게 신체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기능들이 있어서 이런 역할들에 의해서 이제 비리나 어떤 문제들이나 뭐 도핑이나 뭐 성폭력, 폭력 이런 것들을 예방한다라고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쭉 이해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2023년도에 기출문제로 딱 나왔어요. 자, 국민체육진흥법 2022년 8월 11일. 그래서 스포츠 윤리센터의 설립에 관한 내용으로 체육의 공정성 이렇게 딱 가로쳐 있죠. 그죠? 요게 바로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가로치고 무슨 확보와 체육인의 어떤 것을 위해서 스포츠 윤리센터를 설립한다. 기억은 뭐고 니은은 뭐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사실 스포츠 윤리센터 쉬워요, 어려워요?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런데 막상 이렇게 기억 니은 딱 나누면 좀 헷갈리는 거예요. 답이 다 똑같아. 예, 그거 막 비슷하니까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다음은 체육시설법 시행 규칙인데요. 2022년도에 쭉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것도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그래서 뭐 골프장업, 스키장업, 요트, 조정, 카누, 빙상, 뭐 승마, 수영장, 그리고 체육도장업, 그리고 골프, 연습장, 그리고 체력 관련장, 그 다음에 체육교수법, 그리고 인공안병장 이런 것들에 쭉 법령이 나오는데 사실 이거를 다 암기하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한 번씩 쭉 훑어보시고 수영장업은 이러이러하구나, 골프 연습장은 이러이러하구나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쭉 알고 가시면 혹시 또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는 또 잘 문제를 풀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2022년도에 기출됐던 또 내용을 한번 또 살펴보면 생활체육지도자의 자격 예시가 또 나와요. 그래서 체육지도자의 자격은 바로 뭐예요? 일반의 경우엔 만 18세 이상인 자에게 부여한다.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는 1급과 2급으로 나눠져 있다. 그리고 2급 생활스포츠자는 2급 생활스포츠에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다. 사실 이렇게 보면 되게 쉬워요. 그런데 이게 문제로 나오면 여기서 또 틀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랑 학습을 하시면 이렇게 쉬운 것은 그냥 내가 확실하게 100% 내 걸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해서 말씀을 한번 더 드렸어요. 자, 국민체육진흥 정책을 한번 살펴보면 쭉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활체육 참여기회 확대, 그래서 시도 생활체육 교실, 그리고 생활체육 광장, 생활체육 홍보 이런 것들이 바로 뭐다? 생활체육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어떤 정책들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생활체육 동호인 육성이 나와요. 그래서 동호인 클럽 육성, 생활체육 대회 개최, 동호인 리그는 또 생활체육 동호인 육성을 위한 정책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직장체육 육성, 그래서 직장 종목별 클럽 리그제 운영, 그리고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 운영 이런 것들은 직장체육 육성에 해당된다. 그리고 소외계층 체육활동 지원은 소외계층 생활체육 프로그램, 그리고 소외된 소외계층의 운동용구 지원 사업에 해당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쭉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020년도에 기출됐던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 여기서 어떻게 문제가 출제됐는지 여러분들이 예시로서 한번 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쭉 이렇게 나오니까 이용권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그리고
행복 나눔 스포츠 교실 운영은 소외계층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목적에 시행되는 사업이었다. 그리고 여성체육활동 지원 사업은 여학생 대상으로 해서 이런 생애 주기 여성의 생활 어떤 체육활동의 지원, 그리고 여성 환우를 찾아가는 이런 지원 사업이었다. 그리고 국민 체력 100, 이것도 최근에 또 다른 문제로 또 출제가 된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국민의 체력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체력 상태를 보다 과학적으로 측정해서 평가하는 운동 상담, 운동 처방 이런 것들을 해주는 대국민 스포츠 복지 서비스 사업이다. 그래서 국민 체력 100 이것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그런 정책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스포츠 교육학 정말 외워야 할 거 많고 배워야 할 거 많고 생각할 게 정말 많은 학문이에요. 이 중에서 핵심 키워드만 그래도 엄청 많지만 그 중에서 줄여서 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